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 수능특강 현대시 오늘은 궁금한 일 박수근의 그림에서 라는 작품을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1행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시는 산문시로서 지금 연구부는 없고요. 1행과 2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1행부터 한번 보시면 인쇄한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하나 사다가,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인쇄한 박수근의 화백 그림.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화자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떠올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상념이라고 합니다. 상념. 그래서 이 그림은 화자가 상념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될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사다가 걸어놓고는 물끄러미 그걸 쳐다보면서 나는 그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꿔보곤 하는데, 자, 원래 제목은 강변이에요. 강변. 자, 그러면 이 강변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여자 어른과 그리고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배경은 강변이고요. 자, 그래서 원래 제목이 강변인데 화자는 이 원래 제목보다는 할머니라던가 손주라는 제목으로 한번 바꿔서 불러보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어른과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관계를 할머니와 손주일 것이다 라고 지금 화자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할머니와 손주는 그림 속의 대상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상들은 지금 서민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다룬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할머니라든가 손주라는 제목을 붙여보아도 가슴이 알랄한 것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슴이 알랄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강변이라고 하는 배경의 제목보다는 이런 인물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서민들의 삶을 보게 되니까 화자는 가슴이 알랄하다라고 하면서 공감과 그리고 지금 감동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이 알랄한 것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는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 한 가지 장면이 어떤 거냐면 바로 박수근과 관련된 일화예요. 자, 이 박수근 화백과 관련된 일화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일화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술을 드시러 저녁 무렵 외출할 때에는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어다 개어놓곤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일화의 내용을 봤더니 박수근 화백이 아주 가정적이면서도 소박한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소박한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일화에서요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에 뭐뭐 했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투를 써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자가 이 박수근과 관련된 이 내용을 지금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자신도 들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어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 커다랬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장엄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자, 그러면 여기부터 형광펜을 쳐볼게요, 여러분. 장엄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성자의 그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멋쟁이이긴 멋쟁이였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형광펜을 친 부분은 화자가 박수근 화백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내리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박수근에 대한 화자의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그 평가의 내용이 어떻냐면 여러분 성자 같다, 멋쟁이였다 라고 예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찬.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성자의 그것이라고 하면 성자의 마음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성자의 마음씨 같고 그리고 멋쟁이였다라고 예찬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행 한번 마저 볼게요. 자,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시에서 내용이 한번 바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러나를 통해서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참으로 궁금한 것은, 자, 이제 화자가 자기가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커다란 손등 위에서 같이 꼼지락거렸을 햇빛들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궁금증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햇빛들에다가 형광펜을 쳐볼게요. 이 행에서 우리가 이제 형광펜 치는 것들은 다 화자가 궁금해하는 대상들이에요. 자, 그래서 화자가 궁금해하는 대상들에다가 다 형광펜을 쳐볼게요. 햇빛들이 그중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햇빛들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 꼼지락거렸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꼼지락거린다라고 해서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화류법을 쓰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햇빛을 꼼지락거린다라고 표현해서 지금 눈에 보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이 햇빛들이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쫓아갔는가 아니면 이승에 아직 남아서 어느 그러한 장엄한 손길 위에 다시 떠 있는가, 이게 궁금하대요. 자, 그러면 화자가 지금 여기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 박수근이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 위에 비추었던 햇빛은 박수근이 죽을 때 따라갔을까? 아니면 아직 남아서 장엄한 손길 위에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장엄한 손길은 바로 다른 예술가들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이 다른 예술가들 손에 남아있을까? 이게 궁금하대요. 그가 마른 빨래를 개며 들었을지 모르는 뻐꾸새 소리 같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 자, 그러면 뻐꾸새 소리, 이게 또 궁금한 대상 두 번째입니다. 내가 궁금한 일들은 그러한 궁금한 일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이며 그리움 같은 것은 다 무엇이 되어 오는지. 자, 그러면 여기도요. 가난이며 그리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화자가 궁금해하는 대상이에요. 다 무엇이 되어서 올까라고 궁금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가난이라든지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은 다 박수근 그의 삶이죠. 자, 다 무엇이 되어 오는지. 자, 우리 여기부터 밑줄을 그어볼까요? 다 무엇이 되어 오는지, 저녁이 되어 오는지, 가을이 되어 오는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밑줄 그은 부분에 쓰인 표현법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여기서는 점점점점점점이라고 하는 말줄임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줄임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 자, 무엇이 되어 오는지, 무엇이 되어 오는지 라고 해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죠. 대구법 쓰이고 있습니다. 대구 혹은 반복. 자, 그러면 지금 말줄임표와 이 대구법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더 드러낼 거예요. 이런 점점점 같은 경우는 여운을 형성하죠. 그리고 뭔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자의 정서, 어떤 정서냐면요, 여러분, 이 뒤에 나와요. 슬프다라고 하는 정서예요.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를 부각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밑줄 그은 부분에서 우리 하나 더 챙기고 가볼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지금 화자가 이 대상들은 다 무엇이 되어서 올까? 저녁이 되어 올까? 가을이 되어 올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굳이 저녁이랑 가을로 추측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무엇이 되어 오는지, 아침이 되어 오는지, 봄이 되어 오는지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아침과 봄은 뭔가 새로 시작하는 느낌, 희망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저녁, 가을 이라고 해서 뭔가 끝나는 느낌, 그리고 쓸쓸한 분위기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감정이 슬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슬픈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녁, 가을 이런 시어를 지금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녁과 가을이라고 하는 시어를 통해서 쓸쓸한 분위기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행이에요. 궁금한 일들은 다 슬픈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슬픈지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형광펜 친 거는 화자가 궁금해하는 대상들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 대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자, 어떤 거냐면 햇빛들, 뻐꾸스의 소리, 가난이며 그리움, 그의 삶 이런 것들은 다 무한하지가 않은 것들이에요. 다 어느 한정이 있고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모든 존재들은 다 이렇게 유한하구나. 이런 유한성에 대한 슬픔, 애상감을 지금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유한성에 대한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애상감을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은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중요한 내용들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시상 전개 방식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는 화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그냥 표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식의 흐름에 따른 기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쓰여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두 번째 그 의식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그러나를 통해서 지금 전환을 시키죠.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 쓰인다. 자, 그래서 1행에서는 박수근 화백에 대한 예찬을 했다가 이 박수근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유한한 존재들에 대한 애상감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의식의 흐름에 따른 전개, 시상의 전환을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시에 종결어미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종결어미 우리 여기서는 비읍니다라고 하는 종결어미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비읍니다가 쓰이는 거를 경어체라고 하죠. 경어체. 자, 그러면 이렇게 경어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설명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친근감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를 볼게요. 예술과 일상의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술과 일상의 조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박수근의 예술, 그림은 서민들의 삶, 즉 소박한 삶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박수근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박수근의 삶도 소박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술과 일상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 다음 시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 안녕!